잘 이해했어요? 네. 그렇죠. 들었다시피 사춘기는 자기가 누구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고 그리고 고민도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기를 잘 보내서 우리가 건강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어른의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해요. 자, 이제 우리 문화 차례네요. 조사일을 한번 던져볼까요? 네. 딱! 네, 1 나왔어요. 자, 우리 초록말을 앞으로 한 칸 가면 무슨 카드가 나왔나요? 대화 카드. 네, 자 그러면 대화 카드에 또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렇구나. 우리 문화 친구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춘기에 자위를 하는 것은 나쁜 것인가? 예, 사춘기에 자위를 하는 것은 나쁜 것일까? 자위? 네, 안녕하십니까 부모님들. 네, 아까 우리 문하와 아름이가 이 자위에 대한 내용이 나오자 깍 하거나 또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 사춘기에 일어나는 이 성적 변화들 그리고 뭐 자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연스럽지 못하고 또 부끄러워하거나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사춘기의 성적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사춘기에는요, 이 성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고 또 생식기관이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떠오르지 않았던 이 성적인 감정이나 느낌이 새록새록 커져가게 되죠. 이것이 또 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요. 처음에는 대부분 막연한 상상 속에서 머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더 구체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이성에 대한 육체적인 접촉 그리고 나아가서 성관계에 대한 궁금증이나 욕망이 생기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사춘기에 성에 대한 관심이나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제 부모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죠? 이런 다양한 성적 변화들 중에서도 제가 먼저 설명드릴 것은 바로 청소년기의 이성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 이성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오히려 더 관심이 많고 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답을 구해야 할지 잘 몰라서 말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청소년기에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특히 집이나 학교에서는 청소년기의 이성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이 대부분은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런 시선들 때문에 아이들이 관심이 생겨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요, 부모님들도 이성에 대해 관심이 생기는 시기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잠시 그때의 나를 생각하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일단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는 것이 꼭 좋아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춘기에는 서로 비슷했던 남녀 간에 조금씩 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전보다 이성을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과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놀리는 친구들도 생겨나기 때문에 더 어색해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다면 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에 대해 아이와 함께 이야기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표현과 느낌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대방을 좋아한다는 감정은 서서히 생기는 걸 수도 있고 갑자기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온종일 그 사람 생각만 하게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곁에 있으면 떨리거나 또 얼굴이 빨개지고 손에 땀이 나기도 한다. 이런 반응들은 때때로 내가 제어하고 싶어도 멈추지도 않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이런 현상들은 자연스러운 거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이에게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는지 아니면 본인 생각에는 어떤 것이 좋아한다는 느낌일 것 같은지 표현을 하는 시간을 가져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 좋아하는 사람이란 누구든지 될 수 있죠. 뭐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또래 친구 중에서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냥 들으시기에는 짚고 또 별것 없는 대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표현할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공부를 하는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의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미 있게 사용될 겁니다. 특히 다양한 감정의 변화가 있는 사춘기 청소년의 경우에 더욱 이런 시간이 필요하게 되죠. 자, 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제 이 감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비밀로 남겨둔 채 혼자 간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아이에게 이 선택의 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 본인이 이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대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때로는 이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것이 금방 사라질 수도 있고 또 가끔은 오래 남아서 나를 또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감정이 들 때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조언 들을 것인지 아니면 혼자 간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것이라면 그 사람은 누구인지 들어보는 것도 좋겠죠. 이것은 내 자녀의 주변에 고민을 들어주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알아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부모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 아이가 이렇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와 함께 좋아하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셔야 할 부분이 또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그 감정을 보여주기로 선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심스럽게 같이 밥을 먹자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좋아한다고 바로 직접적으로 말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심지어는 좋아하는 사람을 이제 안는 등 스킨십으로 바로 표현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이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 부모님들이 어떻게 설명할지는 또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우리도 청소년기를 거쳐왔고 지금 성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경험들을 해왔으니까요. 자, 하지만 또 제가 설명을 드려야겠죠. 이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꼭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나를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너무 갑작스럽게 또 공개적으로 표현하거나 허락받지 않은 스킨십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불쾌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만약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당연히 슬프고 또 실망하게 될 수도 있겠죠. 청소년기에는 더 심할 거고요. 하지만 이 상대방이 거절하였을 때는 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한다는 점 같이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그 상대방을 좋아한다면 사실 아주 기쁜 일이고 또 드문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에게 예의 있게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고 거절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부분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너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한 나머지 본인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안 된다는 점 함께 말씀해 주세요. 다음으로 이야기해 볼 사춘기의 성적 변화는 바로 자위에 대한 것입니다. 자위는요, 일반적으로 나의 몸을 스스로 자극하여 성적 쾌락을 얻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자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춘기에 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위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위라고 생각하면 성기, 특히 남성의 음경을 스스로 자극하는 행위만 떠올리기 쉬운데 꼭 생식기에 국한된 행위는 아니고 또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자위를 한다는 점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부모님들께서 이 자위에 대해 다루는 것이 좀 꺼려지고 또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조차 몰라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위는 자신의 성적 느낌이나 성적 반응, 그리고 안전한 성행위를 위한 정상적인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만약 바로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우시다면 보드게임의 굴려굴려 주사위에 나오는 질문 카드와 대화 카드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꼭 말씀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건강하게 자위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에티켓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도 참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게임에서 나왔을 때 설명을 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명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자위는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또 내가 방해받지 않는 사적인 공간에서 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 자위를 하는 아이들도 이 불안한 환경에서 자위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심적으로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꼭 사적인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또 부모님도 만약 그런 걸 알고 계시다면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자위를 할 때는요, 세균 감염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자위를 시작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치지 않도록 다른 것들을 사용하거나 하는 무리한 행위는 삼가해야 합니다. 또 이 자위가 끝난 후에는요, 이 뒤처리가 중요한데요. 물론 자위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분비물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위 후에 자기 자신의 생식기 위생에 대한 것임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자위에서 다루어도 좋지만 따로 생식기 위생 관리 차원에서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같이 생식기, 그리고 생식기 내부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이 위생을 설명해 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 남자 아이들의 경우는요, 이 외부로 생식기인 음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포피를 뒤로 당겨서 안쪽까지 비누로 꼼꼼히 닦은 후에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는 점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이 여자아이의 경우에는요, 좀 생식기인 음순이 외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는 거 꼭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성의 생식기에 대해 설명할 때는요, 일단 그 부분 설명해주면 애들이 되게 흥미로워 하더라고요. 이 남성과 다르게 여성은 생식기에 3개의 길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시작하시고, 요도와 이 항문, 소변이 나오는 길과 대변이 나오는 길은 남성과 같지만 그 사이에 여성은 질이라는 길이 하나 더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이들도 잘 모르지만 성인들도 서로 성별이 다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질의 내부에는 외부의 나쁜 물질들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물질을 다 잘 물리칠 수 있도록 약산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따라서 이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생식기를 씻을 때 질 내부의 보호 성분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비누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물로만 씻어주어도 충분하지만 굳이 무언가를 사용해야 한다면 따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여성 청결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너무 자주 사용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점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자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또 습관적인 행위, 그리고 본인의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해서 자위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위를 많이 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키가 자라지 않는다 하는 잘못된 통념들 바로 잡아주시는 시간이 또 같이 포함되면 더 도움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또 자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자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란물인데요. 특히 자위보다도 이 음란물에 대해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요즘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요즘 많은 아이들이 미디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 아무래도 더 걱정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뉴스에 나오는 많은 이 디지털 성범죄들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 아이가 음란물을 보는 것을 알고 또 막을 수 있다면 사실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란물이란 어떤 것인지 실제 현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시는 것 말고 부모님께서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리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 바로잡아 준다면 아이가 이 음란물을 접하게 되더라도 잘 대처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 현실과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또 이 음란물은요, 아이가 직접 찾아보지는 않더라도 주변 친구들이나 선배들에게 듣고 보게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란물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대부분의 음란물에서 묘사하는 성관계에는 배려와 신뢰가 없으며 또 상대방과의 친밀감도 빠져있다는 거 얘기해 주시고 육체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고 좀 정신적인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연출되고 과장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실제 현실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음란물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그것이 이제 성교육의 자료로서 받아들여질 때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음란물 속 장면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가끔 많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는 음란물을 보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순수하다. 혹은 음란물을 보는 것을 또 단순히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고 넘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아이가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음란물을 포함하여 이 미디어에서 다루는 성에 대해 올바른 시청 지도와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특히 이 아이들이 올바른 성교육을 미리 받지 않고 음란물을 먼저 접하게 되면 또 잘못된 성의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물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관련된 많은 성교육들 부모님께서 먼저 올바르게 말씀해 주시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굳이 부모님께서 나서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또 구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음란물뿐만 아니라 요즘 미디어들, 이제 인터넷 방송들에서 다루는 이 성에 대해서도 사실 문제가 많은데요. 특히 이 아이들이 요즘은 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이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보고 또 따라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예쁜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TV에 나오는 연예인들과 비슷한 위치에 있겠죠. 그렇게 무조건 이 사람은 이렇게 보여야 한다 아니면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 하는 왜곡된 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음란물은 시청 지도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아이가 무슨 미디어에서 무슨 영상을 보는지 이 정도는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알고 또 지도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사춘기의 성적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 꼭 인지하시고 또 아무래도 성적 변화가 아이들과 얘기하기에 좀 더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텐데 부모님들께서도 서로 얘기를 잘 하시고 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항상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